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키에서 마지막 단계로 참고할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참고 자료는 학생들이 만든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추후 좀 필요한 추가 강의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지금 3D 웨어하우스가 잘 안 돼가지고 그 가구를 다운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참고로 이 친구들은 그때 좀 3D 웨어하우스를 잘 이용해가지고 가구들을 많이들 지금 이렇게 다운을 해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앨범이라든가 아니죠, 액자라든가 그림 액자라든가 뭐 이런 소품들, 그다음에 가구들, 침대, 그다음에 이런 가구들은 직접 또 제작하기도 했고요. 직접 제작된 것과 다운받은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그 가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도 좀 보이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도록 좀 최소한 우리가 좀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용량 최소화 방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웨어하우스 지금은 웨어하우스 구성 요소 등 이런 것을 다운받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불러와져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렉이 걸리는데, 자, 빈 화면에 스케치업 화면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요 3D 웨어하우스가 그 로그인의 문제로 계정 만들기랑 이런 것들의 문제로 지금 원활하게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요 트레이에서 한번 찾아와 보는 거거든요. 트레이에서 여기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정보 재질 밑에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게 3D 웨어하우스의 기능을 조금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침대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창에, 자, 트레이에 여기 그 검색할 수 있는 곳에 베드라고 치고,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침대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옆에 보시면 12개에서 33,715개의 결과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계속 이제 넘기다 보면 좀 작지만 화면 좀 키워서 보거나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침대 관련 검색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무거나 일단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다운을 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한번 눌러보시면 제품을 좀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파일 사이즈가 189KB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닌데, 상황에 따라 이게 되게 큰 용량이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용량이 엄청 커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고 나서 이쪽에 재질 쪽에 들어가 보시면, 재질 트레이의 위쪽에 재질 쪽에 가 보시면, 재질에서 여기 앞에 색상 앞에 여기 집 모양이 있습니다. 집 모양. 이 집 모양을 누르면 모델 안에, 지금 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침대 하나만,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침대 하나만 했는데, 이 침대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컬러랑 이런 재질들이 사용이 된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재질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다운이 받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질의 용량이라든가 컴포넌트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엄청 이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이거 말고 지금은 이제 조금 작은 거를 이렇게 다운을 받았지만, 좀 큰 것을 한번 하우스를 한번 받아볼게요. 하우스. 자, 얘를 줄이고, 자, 하우스에서 좀 보시면 요것도 지금 파일 사이즈는 지금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이거 17 메가바이트네요. 좀 아주 작지는 않죠. 자, 한번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크게 뭐가 많진 않아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금방금방 다운이 받아집니다. 이렇게 다운 받아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재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재질에 지금 모델 안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굉장히 지금 재질이 많아졌죠. 외부 재질부터 내부 뭐 가구 재질 뭐 등등 여기에 보면 키보드 그림까지 좀 있어요. 자, 요거 상세하게 한번 개체 분해를 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크게 다운을 받은 다음에 총창을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개체 분해를 하고 자, 여기에 뭐 개체 분해한 것에서 이렇게 좀 쥐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부에 사용되어진 가구들도 있고 뭐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 더 많이 있거든요. 여기 창문들도 다 뭐 그런 요소고요. 또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서 뭐 지금 이제 여기에 가구가 이거 침대가 하나 있으니까 사실 얘 하나만 특정 가구 하나만 사용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만 가지고 와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바깥에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재질까지 전부 다 용량을 전부 다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 특정 내가 다운받은 것에서 뭔가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 싶으면 그것만 가져가고 싶으면 나머지 것들을 일단 다 지우고 자, 나머지 것을 다 지우고 여기에도 지금 그 재질에서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재질에서도 그 모델한 옆에 있는 화살표 키를 상세 정보 키를 이용해서 사용 안 하는 항목을 제거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관련되어지지 않은 뭐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재질 굉장히 많지만 자, 좀 전에 얘기한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를 해서 자, 이런 재질들을 보시면 뭐 자, 재질을 삭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필요 없는 많은 재질들이 지금 자, 이렇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영역 좀 전에 만들어진 다운받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재질들을 삭제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사용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단 구성 요소를 각각 프로그램에서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검색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여러 개 필요한 가구들을 다른 파일을 통해서 다른 스케치업 파일로 받으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면 얘를 컨트롤 C 하셔서 원래 내가 작업하고 있던 곳으로 다시 여기서도 지금 또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그 주변의 것들을 좀 지우고 나서요. 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요 나머지 것들을 이걸 모두 사용하겠다라고 결정이 됐으면 그룹 만들기를 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사이즈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맞는지 모르겠잖아요. 사이즈를 확인하실 때는 이렇게 줄자 도구를 활용해서 자, 끝점과 여기 끝점을 찍었더니 2700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2000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셔서 자, 다시 한번 재볼게요. 찍으면 2000.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 자, 이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를 해서 원래 나머지 그 있었던 곳에 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있었던 곳에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V를 해서 가지고 온 상황에서 얘를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죠. 현재 뭐 이것을 쓰려면 당연히 좀 회전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지금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는 크게 잘 맞는 가구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컨트롤 키나 복사 키나 그 이동키를 이용해서 여기에 바닥에 면회라고 뜰 때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뭐 지금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여기 트레이에서 이렇게 재질 안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취향이 조금 다크한, 지금 원래 자체가 좀 컨셉을 다크하게 잡았는데, 자, 참고로 이 스케치업 원룸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스케치 원룸이었는데 이 팀이 이 학생들의 컨셉이 크게 이렇게 제목으로 얘기하자면 블랙 로즈 룸이었어요. 흑장미로 흑을 의미하는 흑장미에서 흑을 좀 블랙으로 블랙 계열 색을 바탕으로 해서 곳곳에 장미를 의미하는 레드를 포인트 색을 사용해서 벽지와 가구를 배치하고자 한 이런 팀이었습니다. 뭐 나머지 좀 생략하고 참고 사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을 반영하면서 좀 참고할 만한 사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블랙 계열의 어두운 그레이 계열의 벽과 또 뭐 이렇게 앞쪽에 그 침실과 거실을 좀 원룸이다 보니까 여기 현재는 따로 떨어지는데 이것들을 좀 연결해가지고 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또 부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동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해서 좀 약간 디귿자 형태의 또 색깔 그 컨셉들을 좀 이렇게 따오려고 그 인근 이런 사진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실제로 반영될 때는 또 이제 이런 식탁까지 연결을 해서 디귿자 형태로 만들려고 좀 했고요. 또 욕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컨셉 차원에서 좀 블랙 계열의 괜찮은 이런 욕실들을 이런 사진들을 좀 그레이 계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컨셉을 이렇게 잡아보고요.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실제 원룸에 응용을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또 용량 때문에 용량 문제로 인한 작업을 몇 가지 또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이제 특히 웨어하우스 같은 걸 이용하다 보면 검색이 워낙에 쉽고 다운로드가 되게 쉽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빠르게 아주 많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십니다. 뭐 이렇게 부엌이라던가.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데 굉장히 이걸 이제 개체 분해를 하고 자, 이런 조금 주변 좀 지우고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보면 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죠. 뭐 안에 이렇게 상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재질들이 많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침대도 마찬가지고 침대를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 이렇게 침대 위에도 사실감 있게 뭐 이불은 물론 이불 베개는 물론이고 뭐 조명 스탠드나 또 그런 이런 책들 뭐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상세하게들 많이들 해주고 있어요. 여기도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소품들 뭐 장난감 같은 이 오토바이 모형의 장난감 컵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자, 그럼 항상 우리가 이거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 재질에 들어가 보면 재질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집 모양 모델 안을 누르면 여기 사용된 재질이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런 주방이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우고 나서 주방에 사용됐던 여기 재질들이 여기서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를 이미 지금 한번 해본 상황이에요.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 자,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분명히 재질 안에는 다시 모델을 눌러도 자, 이렇게 아까 주방에 있었던 이런 그 그릴이라든가 또 여기 이렇게 주방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재질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좀 확대해서 이 재질의 모양을 좀 보게 해줄게요. 재질을 찍어서 이렇게 해보면
아까 봤던 요 주방 사진이었죠. 분명히 지금 여기에 사용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편하게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를 너무 많이 해버리고 이거 필요 없구나. 침대에 지금 사실 나는 이 침대 하나만 필요하지 개체 분해를 한 다음에 이런 상세한 소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다 지워. 이렇게 해도 필요 없는 걸 다 지워도 용량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에 재질에 가서 모델안을 봐도 모델안을 다시 확인을 해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해도 계속 이런 것들이 일부가 남아있든 전체가 남아있든 많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이런 그 다운로드를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일단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에다가 다운로드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업하는 스케치업 파일 말고 이런 다운로드를 좀 할 수 있는 그 화면을 하나 또 만들고 만든 상황에서 요거를 필요한 것만 남긴 채로 컨트롤 C를 해서 또 다른 원래 작업하던 화면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를 해야지 용량이 괜찮을 겁니다. 용량이 좀 많이 커지면 아무래도 점점 렉이 많이 걸리고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 그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배치한 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가구를 다운을 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가구를 아무리 지워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그 트레이에서 재질 칸에 들어가 보셔서 재질의 모델안을 눌러 보시면 집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델안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질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다시피 재질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지 않은 재질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다른 가구에 다운을 받으면서 따라온 재질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필요 없는 재질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용량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할 때 항상 예, 렉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일단 요거 지금 요거는 참고로 지금 현재 좀 많긴 하지만 얘는 내가 지금 제가 그 완성된 파일을 좀 이쪽으로 넘겨온 그좀 용량을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줄여온 과정인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파일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의 지금 재질을 지금 살펴봤더니 아까도 상당히 많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런 커피 위에서 본 그러니까 커피잔이 여기 있었을 때 사용되었던 재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뭐 커피가 있을 만한 공간에 커피가 실제로 없잖아요. 지웠는데도 재질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오른쪽 키 눌러서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흔들의자라든가 더 상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재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액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삭제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재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끝도 없이 계속 있죠. 자, 지금 용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작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뭐 렉 많이 걸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 요것들을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뭐 사용 안 하는 항목 제거도 이미 사실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하나 삭제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지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는 또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하면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 또 렉이 걸렸거든요. 이게 용량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C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른 스케치업 파일을 다시 한번 하나를 열어서 여기서 컨트롤 V를 하시면 또 이렇게 재질이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작업도 좀 쉬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이 다 됐으면 이제 얘를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들을 바꿔보시면 더 좋아요. 지금은 이제 재질이 다 들어간 상태고요. 기본 트레이에 스타일에 가시면 스타일에 지금 이걸 눌러보시면요. 여러 가지 뭐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가장자리 스케치 뭐 이런 걸 눌렀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선들이 또 다른 형식으로 다른 그 스케치를 한 듯한 이런 형태로 또 바뀌기도 하죠. 지금 자, 여러분이 이런 지금 제도로 오늘 제도로 이런 3차원 이미지를 뽑아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스케치 솜씨라든가 이런 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뭐 좀 부엌 부분을 이렇게 뭐 선에 따라서 이런 그 스케치 효과 또는 뭐 사진 효과, 사진 모델링이라든가 뭐 색상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항상 기본 스타일의 첫 번째 거 3D 인쇄 스타일 이걸 자, 이런 스타일들을 좀 여러 가지를 잘 사용을 해서 자, 이제 얘를 내보낼 건데 저장을 할 때는 일단 여기에 여러 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씬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씬을 만들 때는요. 자,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면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장면 1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 오른쪽 키 눌러서 장면 1 위에서 오른쪽 키 위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장면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다시 또 보기 또 애니메이션 장면 또 추가해서 이번엔 장면 2인데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장면 2는 좀 나중에 참장까지 하고 나서 하면 더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단면 여기에 지금 자, 큰 도구 세트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에 단면이 있습니다. 그 발자국 옆에 단면을 눌러서 단면 배치를 하나 해주시면 세워서 단면 배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면 새로 생긴 이 단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 키를 눌러서 자, 얘를 살짝 이렇게 자, 이동을 해줘서 자, 여기 내부를 좀 보여주고 싶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앞쪽에 정면이나 이런 걸 누르시고 또 보기에서도 카메라에서 평행 투영 같은 걸 누르면 반듯하게 이렇게 보여지죠. 자, 여기 이제 잘려진 단면인데,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좀 확대를 해서 요거가 괜찮다 싶으면, 자, 여기 잘라진 면은 단면은 생성된 부분은 오른쪽 키 눌러서 숨기기를 하시면 됩니다. 숨기기. 자, 그래서 요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침대 부분을 좀 더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괜찮다 싶으면 다시 얘를 장면 2 위에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경고 창면이 뜨면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새 스타일로 저장을 해도 좋고 뭐 이건 업데이트 그냥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주고 또 다시 보기에 또 애니메이션 장면 추가해서 자, 세 번째는 다시 요거 카메라에서 투시를 다시 좀 누르고 자, 보기에 자, 숨겨진 도형을 누르시면 이게 생겨나죠. 선택해서 다시 또 지워주시면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번에는 좀 현관에서 바라본 장면으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 현관에서 역시 다시 자, 단면을 배치하고요. 자, 단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더 이동을 하시고요. 다시 얘를 숨기기를 하시고 보기에서 숨겨진 도형을 체크를 해제를 하면 다시 안 보이겠죠? 자, 적당한 뷰를 잡은 다음에 이 집도 지금 상당히 시선 처리가 잘 됐습니다. 현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중간에 숨겨진 것들이 많이 보여요. 침대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이죠. 처음에 공간 계획이 좀 잘 된 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장면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든 상태에서
원래 첫 번째 걸로 장면 1을 누르면 아까 처음에 장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장면 1을 누르면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고요. 장면 3을 누르면 또 이렇게 원하는 장면으로 그때그때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씬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를 하셔서 장면 4를 추가를 할 건데 장면 4는 이렇게 일단 맨 위를 보시고요. 그 뷰에서 맨 위에서 보는 뷰 화면이 다 보이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카메라 위치 지정, 눈 둘러보기, 뭐 이동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위치 지정, 이거 말 그대로 카메라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요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카메라를 한번 찍고요. 카메라 위치 지정을 찍고 일단 여기서 한번 그 옷장 뒤에서 이렇게 한번 부엌 쪽으로 한번 드래그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 아래에서 지금 눈높이가 오른쪽 하단에 지금 보시면 눈높이가 185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눈높이를 한 1700 정도 엔터 해주시면 자, 이렇게 눈높이 정도가 되고요. 바로 사실 요 두 개 키는 연동이 되는데 카메라 위치 설정 바로 옆에 눈 모양 보이시죠? 자, 요거는 연동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눈 모양으로 버튼이 바뀌었는데 자, 요게 이제 옆으로 눈 모양을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보면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여 보면 이게 둘러보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의 위치에서 좀 이렇게 주변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둘러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둘러보면서 좀 괜찮은 뷰 정도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파일에서 내보내기로 2D 그래픽에 JPG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또 좋고요. 또 이게 실제로 동영상으로도 내보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동영상 할 때는 창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이 만져줘야 되는데 이 창에서 모델 정보에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에서 한 장면마다 장면 전환할 때 한 장면은 몇 초를 지금 장면 1, 2, 3, 4가 있는데 몇 초를 할 거냐, 한 장면을 2초로 할 거냐, 3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장면 지연은 1초, 장면 1에서 장면 4로 장면 각각의 장면을 넘어갈 때 잠깐씩 멈춰 있느냐 아니면 바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건데 1초가 있으면 1초가 딱 멈춰 있는 현상이 나고요. 0초면 그냥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을 한 상태에서 얘를 보기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애니메이션에 지금 재생을 누르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이런 게 뜨면서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아까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치밀하게 좀 애니메이션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내보내고 싶으면 파일에 내보내기에 자, 애니메이션, 동영상 뭐 이런 걸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MP4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역시 옵션에서 크기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코딩 뭐 이런 종류들이 다 그렇듯이 자, 이렇게 장면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나중에 쓸 때도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보내면 장면을 많이 잘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까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기본 스타일에 3D 인쇄 스타일이 아니라 건축 설계 스타일입니다. 건축 설계 스타일. 요걸 눌러서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 스타일을 돌아오시면 되고요. 자, 추후에 이게 인면도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카메라에 역시 이것도 장면을 계속 만든 상태에서 해주면 좋겠죠. 장면에 보기에 애니메이션에 장면 추가를 하시고 자, 이렇게 인면도가 필요하면 우측 정면도에서 보는 걸로 바꿔주시고 보기에서 카메라에서 평행 투영을 눌러주시면 이게 정면도가 되는 거죠. 역시 업데이트 하시고요. 그냥 이 장면에서 꼭 보기에서 안 올려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장면 추가를 눌러도 됩니다. 추가. 장면 6이 됐고 다시 우측면도 이렇게 돌려서 지금은 이제 지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면도의 의미는 사실 크게 없어요. 대신 이제 여기에 이런 그 단면선을 배치를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해서
자, 단면선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하고 다시 자, 우측 면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 이 단면선은 숨기기를 하시면 실내 인면도 느낌은 나죠. 실내 인면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장면 업데이트를 계속 이렇게 하시면 자, 이게 지금 실내 인면도. 자, 이쪽은 벽이 다 보이는 외부 인면도. 자, 얘는 벽 안쪽에 우리가 그리는 내부 실내 인면도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 내보내는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내보내기 시작하면 도면 하나를 그린 다음에 평면도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또 추가하시고 자, 평면도는 위에서 봐야 되겠죠? 자, 위에서 본 거. 자, 지금 왜 이렇게 반쪽만 보일까요? 네, 아까 요게 있었죠. 단면선 딜리트 삭제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역시 이것을 업데이트 하면 자, 이것도 이미 컬러링이 다 된 평면도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평면도도 쓸 수 있고 3D 그래픽으로 뭔가 해놨으면 장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도면 여러 개가 투시도 뭐 인면도 그다음에 천정도 평면도 등등 여러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든 내부든 하나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도 지금 또 이렇게 장면을 넘기는 중에 또 렉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자, 너무 욕심을 부려서 가구를 무리하게 다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구를 다운받을 때는 항상 원칙을 지켜서 좀 다른 파일에 저장받아서 필요한 것만 가져오기를 하시고요. 내가 작업하는 화면에 너무 많은 가구를 다운받기 시작하면 이렇게 용량 문제로 또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각각의 작업 환경이 그래픽 작업하기가 이렇게 좋은 컴퓨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게임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이 잘 돌아가는 컴퓨터 치고 그래픽이 안 좋은 컴퓨터는 별로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지금 큰 주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부도 따로 저장을 하고 내부에 집중할 때는 또 외부 그 설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도면을 만드시거든요. 한 도면에 여러 개를 이렇게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너무 용량이 커지면 작업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용량 관리 차원에서도 좀 적당히 잘 하시면서 조절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항상 저장해 주시고요.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도 해주시고 용량 관리해가면서 잘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들을 여러 컷을 내가 강조하고 싶은 여러 컷이 만들어졌으면 저장을 할 때 파일에 자, 다른 내보내기로 자, 2D 그래픽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지금 밑에 JPG라고 떴죠. 내가 원하는 그 저장 폴더에다가 여기에 원룸 여러분 이름과 함께 숫자 한번 01 이렇게 붙여서 옵션에 가셔서 요게 뷰 크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장면마다 여러 장면이 좀 확대해서 이렇게만 보면 사실 내가 여기 뭐 이렇게 액자나 뭐 상세하게 좀 표현한 게 있는데 너무 좀 표현이 안 됐다 이렇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JPG 파일을 내보내면 좋습니다. 자,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파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이때도 요것도 스케치업 모델이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면 파일 형식이 2017, 2016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적당한 버전 좀 다운시켜서 내가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내가 2017을 사용하고 있으면 2017, 2020 버전에서 사용을 했으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 2018이기 때문에 2018 버전 등등으로 이렇게 낮춰서 저장을 하면 하고 이름을 또 똑같이 해서 저장을 하면 훨씬 더 훨씬 좀 나중에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아까 추후에 뭐 스케치업 버전 때문에 안 열리는 문제가 많이 사라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과제 제출을 과제방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쉽게 명령어가 없이 지금 막 따라오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명령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물론 전체적인 것들을 건드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이 했지만 추후에 이 큰 도구 세트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